안녕 소정. 새해를 싫어해. 왜? 막 살자. 궁지에 몰리는 것도 몇 번 봤어. 몇 번 날아갈 뻔했습니다.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냐. 너무 미워해. 노키즈 웨딩. 아이들이 배울 시간에 약간도 이제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이제 내 일상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이슈 자체를 안 다뤘으면 좋겠어. 야, 너 그거 하나 건 비행기 타지 마. 이런 세상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다정하지 못한 성인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 네, 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나 언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같이 이야기할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안녕, 소정. 왜 웃어? 잠깐 너무 갑작스러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약간 육아를 또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우리 채널을 그래도 좀 봐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좀 뭔가 도움이 되고 건전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정이 건전하지가 못한가요? 나는 일단은 굉장히 새해를 싫어해. 왜? 새해가 싫어요.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싫어요. 왜냐면은 뭔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다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 막상 이렇게 얼레벌레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랑 가정보육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게 너무 좀 짜증이 나요. 살던 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타입 같은데 근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나에게 뭔가 강요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랑쌤의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그래.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새해를 너무 의식하지 말자. 그냥 살자. 그냥 살자. 그냥 막 살자. 약간 이런 주의야. 왜냐면은 이것저것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몰라, 난 어려워져요. ESTJ라서 나 되게 열심히 저는 현생 살고 있어가지고. 저는 INTP입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살던 대로 열심히 산다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요. SNS에 많이 보여 자기. 특히 요즘 스레드에서 많이 놀더라. 그거를 한 지 이제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중간에 너무 신물을 느껴가지고 접었던 적도 있고 뭐 다시 그러다가 뭔가 그리워져가지고 다시 깔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쨌든 육아인으로서 육아인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계속 뭔가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핫 이슈를 놓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이슈가 뭔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는 이거를 따라가긴 해야겠더라고. 알고는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내가 인스타그램에 약간 소홀해진 이유는 나 스스로가 업로드가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인스타는 어쨌든 비주얼로 뭔가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준비하는 게 이제 그치. 점점 더 글이니까. 점점 더 피곤해지고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핫 이슈를 예전엔 캐다가 이제는 좀 스레드가 이슈가 도는 속도도 되게 빠르지. 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세계만의 표현 방식 혹은 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조금 빠져든 거지. 근데 빠져들면서 스레드라는 판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계속 서로 반말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예상치 못하는 흐름들이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목적은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스레드를 잘 못해. 그냥 이렇게 약간 소비용으로 흘려. 근데 나 가끔 자기가 예상치 못한 반응들로 인해 궁지에 몰리는 것도 몇 번 봤어. 몇 번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 이것이 뭐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육아인으로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조금 헤비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그 곁에서 보면. 근데 육아 관련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되게 여러 이슈 중에. 또 우리가 알고리즘이 육아가 많이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육아 이슈들 중에서 육아하는 사람들 되게 피곤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되게 이슈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슈 같은 건 좀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씩 얘기해. 하나하나 꼽기도 힘들어. 되게 괴로워하는 몇 가지의 이슈들이 있고 얘네는 끊이지가 않고 계속 재생산이 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냐. 너무 미워해.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 왜 이렇게 미워해? 그 제일 많이 본 에피소드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오는 아이. 그래. 자,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기차에서 오는 아이. 아. 각종 대중교통에서 오는 아이, 공공장소에서 오는 아이, 떼쓰는 아이. 아, 내가 그 스레드를 잠시 지웠던 거는 그때였어. 유명한 피아니스트 연주회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걔가 이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모든 청중의 그 감상을 방해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끌시끌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싸우겠다. 싸우기 싫다 여기서. 전투력을 다 잃었구나. 전투 완전 상실하고 해가지고 나 그때 진짜 한 2달 정도 끊었어. 나 스스로는 굉장히 자제를 막 오래 한 거거든. 근데 또 나는 그 싸움판이 그립기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치. 근데 내가 이제 할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살짝 이렇게 넘나드는 거지. 아슬아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자기 그게 매력이긴 이제 해. 다랑 쌤이 몇 번 목격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치. 내가 어그로를 끌려고 하지 않아도 끌려버렸어. 이렇게 사람들이 물고 뜯더라고. 나는 그냥 혼잣말 한 것뿐인데. 그래, 나 며칠 전에 그것도 봤거든. 노키즈 웨딩. 나도 그거 봤어. 그것도 봤거든. 그러니까 결혼식에 이제 키즈 동반 안 하는 결혼식이 이제 막 되게 많은데 나는 댓글을 열면 그래도 생각보다 나랑 좀 비슷한 의견일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댓글을 여는 순간 당연히 안 오는 게 맞지. 안 오는 게 맞다. 이게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되게 궁금했던 건 그거야. 세상은 육아하는 부모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은 애들을 진짜 사실은 되게 근원적으로 이 정도면 애들이 미운 거 아닐까? 노키존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뭔가 경우 없게 행동해가지고 그거에 화난 글이 올라와. 그러면은 꼭 거기에 단서처럼 다는 것들이 나는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는 부모를 싫어하는 거다. 꼭 이렇게 귀결되는 거야. 그런 걸 올리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아이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아이들이 미운 게 아니라 이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싫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나는 우리 애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프로그램하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 그러면은 세상이 아이들을 문전박대한다는 느낌을 진짜 받은 적이 많은 게 아이들이 울거나 때를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겠니? 아니잖아. 근데 내가 우리 애도 얼마나 잡돌이를 하는데 이렇게 울지 않아? 하면서 아이한테 엄격하게 데리고 나가거나 이래도 아이가 끌려 나가면서 운다라든가 아니면은 금방 진정되진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게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 금방 진정될 거였으면 그 자리에 애초에 그러지 그 분란도 일으키지 않지. 근데 나는 세상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배울 시간에 약간도 이제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야. 또 사실 공공장소에서 가끔은 나도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들 피해도 안 가고 본인도 아이를 가르치는 게 의무고. 근데 그것보다 어떨 때 더 기분 나쁜 거는 아이들이 배울 기회조차 없는 그 짧은 시간도 되게 용납해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나는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좀 많이 해봤어. 나는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닐 거야. 결국엔 뭘 이해해야.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아이가 무언가 생활 양식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노력이 든다라는 거를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가 잘 가르치면 저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상황을 되게 단순하게만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어떤 애는 금방 습득하지만 막 몇 번을 그렇게 해도 반복해야 되는 매번 힘들고 매번 혼내도 안 되고 그래서 나갈 때마다 지옥인 맞아 정말 많잖아. 정말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 이런 걸 너무 모르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불만만 생기고 그저 이제 내 일상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까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잘 이제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다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배울 기회가 너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애를 데리고 나가야 자꾸 가르칠 기회가 생기는데 자꾸 위축되고 뭔가 찍 소리만 내면은 데리고 나와야 되고 맞아.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여기는 어떤 곳이고 맞아.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거를
배우지를 못한 채로 점점 커버리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안 되는 나이까지 와버리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잠깐만 눈 감아주면 어떨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게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것만 교육이 아니고 그치. 이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고 그 배움에는 사실 옛날같이 그 온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풍토가 필요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내가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잖아, 소정. 근데 동생이 자폐가 있었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웨이터 막 따라주고 그런 막 되게 식당 여행지, 영화관 이런 데 가시고 가면 엄마 아빠가 항상 막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 했다? 이건 좀 다른 경우는 장애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너무 몰상식해 보니까 좀 기다려주게 되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걸 배워. 그런 자꾸 반복 경험을 시키니까 배워서 이렇게 자폐 애들 막 소리 내고 이러는 거 있지.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참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실 기회는 확실히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그거 뭐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쩔쩔매면서 빌어야 할 일이었나 싶은데 지금이 딱 그럴지도 모르겠는 거야. 앞으로는 진짜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면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 여기 지나가도 될까요? 막 이래야 될 분위기야. 스레드만 보고 있으면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씁쓸하긴 해. 사실 이제 그 육아인과 아이를 미워하는 그 에피소드도 숱하게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그래 다 치고 다 치고 나는 이제 거기서 또 피곤한 것들이 육아하는 사람들 이제는 소수잖아. 너무 적어. 너무 육아인들이. 소수니까 힘이 없잖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야말로 뭉쳐야 되잖아. 우리가 뭉쳐가지고 아이들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 제발 좀 우리 아이들 좀 너그럽게 봐달라는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외쳐도 모자랄 판에 이제 육아인 안에서도 수많은 갈래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싸운다는 거. 계속 싸우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 얘네 맨날 싸운다. 미친 사람들 같이 보기 싫잖아. 그치. 싸울 것들 정말 많아. 그래. 나도 이렇게 싸울 게 많은지 몰랐어. 진짜? 예를 들어 이제 뭐 모유수유, 분유수유. 근데 그게 왜 애가 먹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애초에 싸우려고 사람들이 글 올리는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가 자기가 되게 모유 부심이 엄청나. 나는 그 부심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 사람의 육아를 되게 자신감 있게 끌고 나가지. 잘 끌고 나가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자부심도 진짜 대환영이고 제발 가지세요 하고 싶거든. 그래서 누가 그냥 내 애를 뭐 몇 개월 동안 완모했고 그리고 애가 뭐 감사하게도 안 아프게 컸고 뭐 지금 뭐 되게 똑똑하고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자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라고 SNS 하는 거고 사실. 근데 이제 그런데 어김없이 달리는 거지. 모유 거의 못 먹고 분유수유 했는데 얘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모유 부심 부리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게 첫 댓글이 중요해. 첫 댓글로 누가 그렇게 공격적인 달아버리면 이제 그 뒤로 달리는 거야.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면 얘가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댓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자부심을 순수하게 드러낸 글에 누군가 긁혀가지고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이제 요즘엔 또 오늘도 오면서 봤어. 전업맘들 애기 열나는데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 이런 거. 내가 워킹맘인데도 애가 그 병을 옮아와서 가정교육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워킹맘, 전업맘의 싸움도 되게 많아.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은 그 워딩 자체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은 누구나 워킹맘이잖아, 우리는. 우린 계속 일을 하고 있지. 하루 종일 애를 보는 워킹맘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내 일을 하는 워킹맘일 수도 있고, 반은 육아, 반은 일을 하는 워킹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워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유독 그래. 약간 영 아니면 일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떤 있지. 신조어가 생기면 이제 뭔가 갈리는 거야, 파가. 약간 영포티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딱 그치. 이렇게 정의하는. 그래서 또 그렇게 싸운단 말이지. 애를 보내네 마네 몇 도부터는 안 보내야 되네 아니면 몇 도까지는 받아줘야 되네 막 이러면서 몇 도? 그러면은 만약에 38도 기준이야. 근데 얘가 가기 전에는 분명히 37.9도였는데 도착했는데 38.2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애매하고 여러모로 애매해. 아이의 컨디션이라는 게 정말 애매하잖아. 그리고 전업맘이어도 사정이 또 다 다를 수 있고. 아니 그리고 전업맘이 예를 들어 우울증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하루하루가 되게 힘든 거니까. 그래. 그 하루에 그 보육을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 그런 거 보면서 참 나는 그런 류의 어떤 갈등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육아에는 뭔가 정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정답지에 가깝다. 이런 전제가 조금 각각의 마음에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모유 수유 나 잘했어. 나 정말 힘들지만 잘 해냈어. 이런 글들도 있지만 약간 꼬여 있는 글들도 맞아. 간혹 있어. 은근히 이제 자기와 어, 다른 어, 방식을 어. 조금 자기는 분유했어, 모유했어? 나는 이제 모유를 노력한 케이스긴 한데 응. 그 아이와 안 맞아서 포기한 케이스지. 나는 분유 수유했거든. 나는 모유 수유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일단은 젖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그때 피부병이 되게 심했어. 아이를 낳고 알러지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되게 쿨하게 모유를 끊고 약을 먹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 육아 스트레스로 무슨 일 나겠다. 우울증으로 싶어서 나는 분유로 한 케이스인데 실은 이런 게 있는 거야. 분유를 먹인 엄마들이 분유가 뭐 어때서? 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랜 시간 모유에 대해서 얘기해온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우리가 좀 긁힌다고 봐. 그걸 딱 그렇게 정보를 접했을 때, 약간의 막 마음속에 요만큼 숨어있던 약간의 그냥 아쉬움과 죄책감들이 좀 건드려지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모유 분유의 싸움? 나는 모유주의자긴 해. 응. 어쨌든 내 이론적으로는 모유 모유가 추구자. 맞아. 모유가 모유 맞아. 추구자, 그러니까 그치 모유 추구자야. 하지만 나는 그대로 하지 못했고 실패를 했고 그렇구나.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응. 그치만 분유로도 잘 컸기에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부심이 있으면은 그 자부심만 드러내면 좋겠어. 그 은근한 그 까내리는 거 하지 말고 제발. 그러면 참 평화로울 텐데. 이슈 자체를 안 다뤘으면 좋겠어. 이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나는 그러려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유 분유뿐만 아니라 뭐 잠자리 분리부터 모든 그치. 이런 이슈에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자기도 사실 지금 나랑 얘기하면서 진짜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원래대로라면 그냥 A도 좋고 B도 좋은데 나는 A를 선호하지만 A를 못하고 그냥 B를 하게 된 거지. 내가 B를 하게 됐다고 A가 실패다라는 전제까지 필요할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나는 아이 잠자리 분리 실패했다. 나 실패했어. 나는 모유 수유 실패했다. 나 실패했어. 나고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각각의 육아의 좋은가? 그 다음에 이 마음들이 마음끼리 만났을 때 이런 육아 갈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역으로 좋지 않다. 그렇지. 나는 상담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영아 엄마들은 이 수면 이거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먹놀자. 근데 그거 하면 나도 편하고 좋지. 근데 그걸 못했다고 그게 실패거나 내가 다음 육아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사실 잠은 애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워킹맘 전업맘의 문제도 이 단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착안해서 쓰지만 나는 전업과 워킹을 왔다 갔다 한 케이스야. 막 일시적 전업, 일시적 워킹 막 이런 식으로 버텼어. 자기는 전업과 워킹을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나는 쭉 그냥 병행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설계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했지.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떤 날엔 전업맘처럼 지내고 어떤 날엔 워킹맘처럼 지내고 아이가 건강해주기만 하다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원과 등교를 해주기만 한다면 이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해. 근데 이제 워킹맘들의 일상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건 할 짓이 아니거든. 맞아. 그러니까 출퇴근이 정말 빡빡하고. 맞아. 그리고 애랑 보내는 시간 적고 집에 오면 살림거리도 남아있고 다 쌓여있고 애도 시간도 잘 보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주말에 퀄리티 높은 육아를 하고자 한들 자기가 너무나 지쳐있는 거지. 체력 갈아 넣어야지. 게다가 또 고민이 닥쳐오지.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얘를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되나 등등 해가지고 너무 고민이 많고
질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뭐 음. 나는 아니면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뭐 작년에 뭐 저출생이라던가 이런 포럼이나 인구 탐방 이런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게 토론할 기회가 많았다 유독.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 분절이 되게 심해. 이 개념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그 이제 물론 난 다큐의 일부를 본 거지만 그러니까 되게 한시적 워킹을 하는 부모들도 많고 이걸 이렇게 막 탁 잘라서 이런 식으로 막 보지 않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선택지가 적은 세상 사회 구조를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9 to 6 하는 회사 아니면 9 to 6보다 더 심하게 막 교대 근무해야 되는 회사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아이 키우는 일만 해야 되는 부모. 이렇게 이제 자꾸 나눠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원래 얘기대로 좀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얘기를 한 게 오늘 뭔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려고 한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 그냥 그보다 소정이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가르칠 테니 좀 세상도 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만 너그럽고 이해의 폭이 커졌으면 좋겠다. 와. 그 다음에 제발 그 몇 안 되는 육아인들 애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얘네들은 나중에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세상을 살려면 뭐 어떻게 좀 해야 할까? 이게 좀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제발 스레드에서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서로 물어뜯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렸어. 물어뜯을 거야 계속. 굉장히 그거랄까 염세적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 그 유쾌한 콘텐츠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웃을 게 많아지면은 덜 물어뜯고도 자기의 어떤 힘듦을 해소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육아인을 위한 되게 웃긴 콘텐츠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 맞아. 잘 뜨지 못하는 거겠지 어떻게 보면. 혹은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겠지. 육아인은 힘들기 때문에. 육아에서 유쾌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콘텐츠의 한 요소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나도 남의 글을 보다가 특히 육아가 뭐가 불편하면 이걸 바로 싸질르지 말고 내가 왜 이게 불편한지 좀 나한테 먼저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글이 잘못됐어 하고 바로 물어뜯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글에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요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육아 가뜩이나 힘든데 좀 좋은 이야기들로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약간 사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그냥 그런 걸 한번 꿈꿔보게 된다.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간절하다. 오늘 우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끼리라도 우선은 조금 다정해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되 세상에도 이런 다정함을 이제 당당히 요구하는 나는 그래서 다정한 사회에서 자란 애들이 다정한 구성원이 된다고 봐. 야, 너 그거 하나 그럼 비행기 타지 마. 이런 세상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다정하지 못한 성인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 사실은 다정함도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다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정함을 베풀고 다니고 있어. 요즘에 스트레스는 난 별로 안 싸워. 괜찮아요.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럴 거면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댓글이 막 있으면 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라도 거기서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정함을 막 뿌리고 다니고 있거든. 그럼 이제 언젠가 그 엄마가 그것이 극복되었을 때 누군가한테 베풀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 정말 다정함이 좋아. 모두 조금만 더 다정해지자. 나한테도 다정해지고 주변 육아하는 후배 엄마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더 다정해지자.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그 솔직하게 욕먹은 얘기 많이 해줘서. 디테일은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